제가 버킷리스트 워크샵을 할 때 특히 이제 40대 여성분들을 좀 많이 만났었는데 한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. 한 번도 인생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요 라면서 이제 되게 버킷리스트 쓰는 걸 되게 힘들어 하셨거든요. 정말 그런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나이가 많고 적든 우리가 살면서 그냥 해야 될 일인 투두리스트는 너무 많지만 내가 뭘 하고 싶지? 이런 것들을 애써 고민해보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. 워낙 힘들고 바쁘고 또 일상에 치이다 보니까. 하지만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내가 뭘 원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. 네. 그래서 이게 혼자 하는 것도 또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함께 할 때 힘을 얻는 것 같은데 이 워크숍을 또 진행하시는 방법이 따로 있으시잖아요. 아, 네. 네, 그것도 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, 사실은 코로나 전에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해서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서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. 다 같이 이제 줌을 통해서 만나는데 만나기 전에 한 30개 정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4-5가지 단계를 거쳐서 써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안을 드리고 있어요. 아까 말씀드렸던 뭐 3년 후를 그려본다거나 아니면 뭐 사소한 것들에 대해 써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썼던 버킷리스트를 보고 그것들을 컨닝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라고 말씀드려요. 왜냐면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가끔씩 모를 때가 있는데 옆 사람들이 쓴 걸 보면서 아 맞아 나도 저거 하고 싶었지 라는 생각이 한번 쭉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.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건 그렇게 떠오른 생각들이 다시 한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하게끔 되기 때문에 좀 워크숍을 통해서 약간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또 버킷리스트 100개를 쓴다라고 하면 사실 되게 막막하잖아요.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막막한 것 때문에 뭔가 실천에 못 옮기는데 워크숍을 하게 되면 어찌됐든 2시간 이상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쓰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네, 버킷리스트 써보면서 무기력하거나 좀 일상에 이렇게 파묻혀 살다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고 바쁘게 살아가는데 이 버킷리스트를 통해서 작은 발견들을 하는 것 같고 말씀 주신 대로 다른 사람들의 버킷을 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 또는 뭐 5년 전, 10년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발견하니까 과거로의 여행도 되고 또 다시 에너지를 받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걸 저도 경험한 것 같아요. 사실 버킷리스트를 다 쓰고 나서 그렇게 이제 썼던 경험들을 나누는 워크숍이 되게 좋았었는데 제가 이제 또 해보니까 쓰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썼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진짜로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단순히 쓰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에 플러스 알파로 내가 했던 것들을 마인드맵으로 좀 그려보고 마인드맵으로 그리는 과정에서 깨달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2022년에 어떤 키워드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키워드를 뽑아보고 그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중심으로 되는 항목들을 좀 정리해보는 소위 말하는 100개를 쓰는 발산을 다시 한번 수렴의 과정으로 좀 전환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저도 그리고 또 이 100개를 쓰면서 저도 지금이 벌써 한 3년 차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썼을 땐 이 100개를 다 작성하지 못했어요. 근데 그 중간에 한번 30일 동안 하루에 한 개씩 네. 버킷리스트를 작성해봤던 경험이 굉장히 좋았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힘들다면 이 한 달 1월 동안 이 본인의 버킷리스트를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네, 맞아요. 꼭 100개를 채우면 얻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100개를 추천드리긴 하지만 꼭 100개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30개든 10개든 내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깊이 있게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하루 5분씩이라도 내가 뭘 하면 좋을까? 뭘 하면 즐거울까? 뭘 하면 행복할까? 이런 고민들을 해보면서 하나씩 써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버킷리스트면 결국엔 자기 발견이라고 하는데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저도 아는 지인이랑 100개를 써보면서 그 지인이 제 100개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굉장히 성장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
그 지인의 100개를 보니까 굉장히 관계에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. 누구와 어디 가기, 누구와 뭐 먹기, 누구에게 선물하기. 그래서 이 자기 발견이 결국엔 이 100개 속에 녹아있구나를 경험을 했는데 이 책에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. 결국엔 자기 발견 꼭 이루세요. 대박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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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의 버킷리스트는 1년 뒤에 제가 죽을 거다라는 가정을 하고 1년 동안만 하고 싶은 일들을 써보는 거예요. 그리고 흔히들 말하는 버킷리스트는 그냥 몇 가지를 써보는 거에 불과하다면 여기는 최대한 많이 100개까지 쏟아내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. 그렇게 이제 100개를 쓰게 되다 보면 그리고 또 1년이라는 제한 기간을 두면 제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. 그러면서 내가 어떨 때 기분이 좋았는지 그리고 또 어떨 때 행복감을 느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깊이 있는 고민을 하게 되다 보니까 나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깊어지고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그냥 나 죽기 전에 이거 하고 싶다 라는 버킷리스트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구체적인 꿈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.